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홍정원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년 기념판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주 많으니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기준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나요? 일을 관두고도 충분한 현금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 그리고 학교 공부 기간은 짧았지만 일찍부터 돈에 눈을 떠 부자가 되신 친구 아버지죠. 그분은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9살 때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위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불타는 욕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열심히 일을 하나요? 나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에 빠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면 또 지출을 늘려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를 새양쥐 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부자의 기준은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기준에서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사는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산에서 부채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나면 차와 가구, 전기 제품도 바꾸게 됩니다. 갑자기 주택 융자금에 신용카드 부채까지 겹쳐지면서 빚이 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소득이 늘면 세금도 늘어나죠. 그러면서 빚이 쌓이고 결국 자질구레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신용카드 부채에 시달리게 되죠. 새양쥐 레이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집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렇다고 더 큰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부터 먼저 구입하라는 의미죠. 부동산은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다니던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들은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길 원하지 않죠. 일한 것의 대부분을 정부에 빼앗긴 상태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것도 젊었을 때요. 자신의 시간과 삶을 통제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길 원해야 부자로 가기 위한 길에서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감정적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슈퍼마켓이 세일을 할 때 소비자들은 우르르 몰려와 사재기를 하죠.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세일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상하게 도망쳐버립니다. 슈퍼마켓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 가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갑자기 달려와 사들이기 시작하죠.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투자자들은 오고 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저 기회를 볼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늘 언제나 TV를 켜면 시장이 무너질 거라 말하는 전문가와 호황이 올 거란 전문가가 꼭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귀를 기울이세요.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파도 하나를 놓치면 다른 파도를 찾아다니며 포지션을 확보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인기 없는 투자 상품을 삽니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기보다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하는 데만 치중합니다. 내 친구는 1973년 선불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4일간 이어진 그 강좌에 친구는 $385를 지출했는데 그 강좌는 그에게 $200만 이상을 벌어주게 됐죠. 동시에 남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기 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인 정신에 먼저 투자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입니다. 자신의 부나 건강 또는 관계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경우 말이죠. 한마디로 바쁘다는 핑계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 대신 사고방식을 바꿔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가능성과 흥분, 꿈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대중은 한 가지 기본 방식만을 따르죠. 직장에 출근해 돈을 벌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계부를 맞추고 약간의 펀드를 사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형편없는데 늘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전문화에 치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전문성에 갇히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성공하려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정복하는 데 대해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주저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부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서 세금 징수원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통상 직장인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에 내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을 벌주기 위한 시도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로빈 후드를 영웅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그가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부자들이 마땅히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가장 세금 부담이 큰 계층은 중산층입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소득 중산층이죠. 당신이 단순히 당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